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반 전체가 하거나 전교생 전체가 참여한 것들은 잘 묻지 않아. 뭐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아동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또는 명사 초청 특강이라 그래서 외부의 교수님이나 다른 직업을 가진 분이 오셔서 특강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나의 개인적인 역량과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물어봐. 그런데 다 같이 한 활동이더라도 내 진로와 관련이 있는 거지. 경찰관, 학교 전담 경찰관 분이 오셔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우리가 그런 특강을 들었는데 내 진로가 법학과, 경찰행정학과, 또는 사회학과, 심리학과, 자, 이런 관련이 있는 전공을 지원하는 친구라면 이 특강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고 느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특강이 끝나고 강사분에게 어떤 질문을 해봤다, 내가 이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준비와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보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정도로 포장을 할 수 있겠지. 그 외에 나머지들은 해당이 안 돼. 특히나 뭐 소풍, 수학여행, 수련회 등 체육대회, 축제 등 다 같이 하는 행사들에 대해서는 물어보진 않아. 하지만 내가 축제 때 그냥 단순히 구성원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부스를 운영하고 거기에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고 어떤 역량을 보여줬다라는 나의 장점과 무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친구들은 반 전체 전교생이 다 같이 한 활동이라도 발표 준비를 해보는 게 좋아.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야. 다음에 동아리 활동인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창체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를 구분해서 임하고 있지만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공식 동아리, 자율 동아리라는 개념을 잘 적용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동아리라는 건 나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3인, 5인 이상, 20인, 30인 이상의 학생들이 같이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아리에 대해서 우열을 가리지 말고 똑같이 준비하는 게 좋은데 한 동아리를 3년 동안 한 친구가 있고 학기당이나 1년마다 이렇게 동아리가 바뀐 친구들도 있어. 이런 동아리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 수험생들이 내가 원래는 이 동아리 가고 싶었다, 그런데 지원자가 많아가지고 튕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동아리 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이야기함으로써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은 과감하게 다 빼는 게 좋아. 그리고 잠깐 한 동아리보다는 오랫동안 한 동아리가 더 많은 도움이 되겠지. 그러면 이 동아리에서도 여러 동아리인 경우에 뭐 한 동아리면 다 준비해야 돼. 근데 여러 동아리인 경우에는 여러분이 지원하는 전공 학과와 관련이 있는 동아리, 문이과적 계열 구문이 있는 동아리가 우선순위가 되겠지. 그 다음에 예체능, 뭐 예를 들어 댄스, 축구, 배드민턴 이런 동아리들은 심신을 단련하고 공부하는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로서 발전 가능성과 전공 적합성과 잠재성, 그 다음에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동아리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발표 준비를 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아까 관련 있는 동아리는 어떤 식으로 답변을 준비하면 되냐면 내가 1년 이상, 2년, 3년 동안 한 동아리다. 그럼 그런 말은 넣어야 되겠지. 자신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자랑거리는 언급을 넣는 게 좋고 이 동아리를 간단하게 소개해야 돼. 길게 소개하면 안 돼. 동아리는 여러 명이 한 거거든. 동아리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내가 이 동아리를 왜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동아리 차장, 부장 말고도 동아리 부원으로서 그 동아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함으로써 내 장점이 부각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역량 또는 동아리에서의 역할, 그리고 뭐 실험을 했다고 해서 그 1년치, 2년치 실험을 다 열거하는 게 아니야.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실험 또는 보고서 또는 활동들을 가지고 뭐 토론의 주제 이런 것들을 1개나 2개 정도의 샘플링을 통해서 보여주면 교수님들이 이런 거를 했구나 인지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 설명을 해나가면 돼. 생활기록부를 쌤이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면 어떤 동아리, A라는 동아리는 막 5줄, 6줄 이상씩 적혀 있는데 어떤 동아리는 1줄, 2줄 적혀 있어. 그럼 당연히 이 1-2줄의 동아리가 조금 괜찮은 동아리라면 교수님이 궁금하니까 딱 찍어서 이 동아리 소개 한번 해볼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지. 앞서 말한 것처럼 결과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창체 글자 수상 우선 동아리를 많이 배정하고 그 밑에 동아리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에 찍어서 질문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답변의 순서는 똑같아. 동아리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왜 가입을 하게 되었는지, 거기서 어떤 활동을 주로 했고, 자신의 역량은 어떤 것들이 드러났고, 어떤 능력을 키웠는지,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되고, 그 외에도 또 동아리가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동아리가 있는 반면에 그냥 친구들끼리 재미있게 라임을 타서 동아리 이름을 지어놓고 그 내용의 소개를 보면 동아리 부원들과 협력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와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며 뭐 이런 얘기만 적혀있는, 도대체 이게 외부 사람이 봤을 때 이게 뭐 하는 동아리인지 전혀 파악이 안 되거나 또 이 동아리를 통해서 이 친구가 어떤 역량을 키웠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질문을 찍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발표 준비를 하는 게 좋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했듯이 물어서 얻을 답이 별로
없거나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런 뭐 예체능 관련들은 잘 질문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자, 다음에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이야. 우리가 성적이 낮으면 발달이 덜 되었다 뭐 이런 제목인데 참 그래, 그지? 뭐 성적 현황, 뭐 학습 현황 이래도 될 것을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이라고 돼 있어.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통 이 교과 성적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딱 보고 전반적으로 성적이 낮다 높다는 눈에 보이겠지. 하지만 참고로 알아둬야 되는 건 여러분의 성적 산출은 대학이 팍처가 하는 것이지 그리고 전산이 하는 것이지 그래야 조작이 없기 때문에 교수님이 면접을 보시는 분이고 그 과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분이야. 그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입결을 잘 몰라. 대략적으로 우리 과가 높다 낮다 또 지원자들을 보니까 대충 뭐 1, 2, 2, 3으로 다 보이는데 뭐 어떤 지원자는 4, 5가 보인다. 이런 것들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소수 첫째 자리, 둘째 자리까지의 입결을 교수님들이 다 알고 있고 상위 80% 컷, 최종 컷, 추합 몇 번까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암기하고 숙지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안 계셔. 그러니까 성적을 물으면 괜히 뜨끔해서 내 성적이 다른 지원자보다 낮아서 물어보시는 건가? 혹시 내 단점을 가지고 지적을 지금 하셔가지고 합격이 어렵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계신가? 이런 과도한 추측을 하게 되는데 이때 멘탈을 바로잡고 있어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확한 입결을 아시는 교수님이 드물다라는 거지. 그러면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느냐? 1순위가 교과 성적의 5학기 안에서의 1순위는 바로 전공 적합성이 드러날 수 있는 지원과와 관련이 있는 교과목 성적이겠지. 그게 눈에 띄겠지. 그러면 그 과목에 대해서 뭐 이과는 수학, 과학, 문과는 국어, 영어, 사회 정도가 되겠는데 이 과목에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있나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 이런 과목을 공부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주로 있었나요? 뭐 투 과목들, 과투의 과학 투 과목들, 그 다음에 사회 과목 가운데 뭐 지리나 경제 과목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어요? 전공하고 관련 있는 과목을 찍어서 물어보시기도 하고 성적이 유난히 낮거나 유난히 높은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해. 그 유난히 낮다 높다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제2 과목들을 제외한 국영수사, 국영수과 과목을 1학년 1학기와 2학기 거를 다 더해서 n분의 1을 하면 내 평균이 뭐 2.8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그 2.8을 기준으로 봤을 때 수학이 1이야. 2.8이면 거의 3에 가까운 건데 수학이 1이다. 또 반대로 뭐 수학이 2.8이면 거의 3에 가까운데 수학이 5다. 이러면 누가 봐도 숫자 2 이상, 2등급 이상 벌어진, 평균보다 2등급 이상 벌어진 경우에 이 과목은 유난히 어려웠나 봐요. 공부하는데 어떤 점이 힘들었나요? 뭐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 자신은 어떤 공부 방법을 써봤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뭐 성적을 전산이 처리하는 만큼 디테일하게 본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학습 능력, 자기주도, 그 다음에 전공 적합의 발전 가능 다른 것들을 여러 가지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왜냐하면 대학도 공부를 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곳이지 학습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곳이라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평균 등급을 구해서 유난히 높은 과목, 유난히 낮은 과목에 대해서 준비를 해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쌤, 뭐 1등급, 2등급이 그렇게 큰 거예요? 숫자 1, 2 차이다 보니까 우리가 피부, 체감상으로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 그런데 성적을 구분할 때 내신이든 수능이든 9등급제로 하고 있는데 1등급이 4%, 2등급이 7%, 3등급이 12%, 4등급이 17%, 5등급이 20%야. 그러면 내가 국어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5를 3으로 끌어올렸어. 2등급을 끌어올렸단 말이지. 그러면 4등급과 5등급에 포함되어 있는 37%의 학생들을 뒤로 보내버리는 것이 되는 거야. 우리가 정시에서는 수능의 100분이나 표준 점수를 가지고 같은 1등급, 2등급이라도 높은 2와 낮은 2는 하늘과 땅 차이야. 그러나 내신 등급은 여러 과목의 전 학년을 보는 대신 한 문제 차이다, 한 명 차이다, 그거 구분 없이 그냥 등급으로 밀어. 그러면 내가 1등급이 오르고 2등급이 올랐다라는 건 숫자 1과 2 차이지만 전국의 문이과와 뭐 예체능 다 합쳐가지고 37%라고 한다면 계산하기 쉽게 40만만 잡을게. 좀 더 되는데 40만을 잡았을 때 37%면은 거의 한 13만 명 이상의 학생이 내 뒤로 가는 거야. 국어 5가 3으로 오르는 순간 13만 명, 14만 명의 학생이 내 뒤로 가는 거야. 그 13만, 14만이 잘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우리나라 4년제 입학 정원을 전체 230개를 다 합쳐도 뭐 25, 26만이 될까 말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적 상승인 거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숫자 1이다 2다를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원하는 전공하고 관련 있는 과목, 그 다음에 유난히 성적이 낮거나 높은 과목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는 게 좋아.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우상향이 좋다면서요. 그러면 내가 수학이 3, 4였는데 1을 올렸어요. 근데 갑자기 1학년 1학기 때는 3, 4였다가 2학기 때 1로 올라갔다가 2학년 때 다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막 자랑한다고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는 실시간으로 성적표를 펴놓고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닌 눈에 띄는 것을 가지고 묻고 또 특히나 페이지상으로 1학년 1학기와 2학기, 2학년 1학기와 2학기는 나란히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구간을 가지고 이게 1학년 2학기에서 2학년 1학기든 2학년 1학기에서 2학년 2학기든 구간을 가지고 자신의 성적 상승이 이루어진 부분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 돼. 또 하나, 내가 화학이나 생명의 장점을 꼭 보여야 하는 화공생명공학과에 지원하는 친구인데 아무리 성적표를 살펴봐도 화생이 막 상승한 부분이 보이지 않아. 그런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가지고도 할 수 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의고사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잖아, 그지? 그래서 3월, 6월, 9월, 11월 같은 전국학력평가 모의고사에서 내가 화생을 열심히 공부했더니 금방 외워서 시험을 치는 학교 성적은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지만 before, after 이런 노력과 과정과 공부 방법의 변화를 줬더니 모의고사는 이렇게 상승을 했다. 뭐 일종의 약간 핑계일 수 있겠지만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 왜냐하면 모의고사는 뭐 계속 높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한번 올라갔다가 이렇게 또 내려오는 친구들도 있잖아, 그지? 그 오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전공과 관련 있거나 성적이 유난히 상승하는 과목, 유난히 낮은 과목에 대한 답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지.